자, 이번 시간은 김보금 작가와 함께하는 브런치 타임입니다. 네, 원석 같은 이야기를 발견해서 소개해 주시는 김보금 작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약간 저 칼리지 룩 아닌가요? 네. 네. 아, 네. 개강을 맞이해서 개강? 네. 복학했어요? 네, 복학을 이제 복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몇 학년? 이제 2학년 반이요. 2학년 반? 네, 네. 네, 이 나이에 복학생이라니. 아니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제가 95년도인가요? 제작당하고 2008년도에 재입학을 했어요. 대학에. 그때 40살이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제 바로 윗선배예요. 88학번 선배님이고 와 애들이 이제 당황한 거지. 새로운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복학을 해가지고 동기라고 하니까. 네,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등록금보다 술값을 더 쓰고 왔어요. 애들이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다가 나중에 좀 친해지니까 선배님 오늘 바쁘세요? 왜? 돼지갈비에 소주 사주세요. 처음에 이제 3명이서 시작하는데 술을 먹다 보면 자꾸 애들이 와. 그래가지고 한 20명씩 앉아가지고 내가 뭐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선배면 야 n분의 1 하자 뭐 이럴 텐데 워낙 많은 선배니까 아이고. 술값이 뭐 한 번에 몇십만씩 나와가지고 아, 조심해야겠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도 유쾌했던 기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이렇게 사회에서 아저씨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나이였는데 좀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듣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훈은 듣자. 말하기보다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자꾸 듣자. 그때 경험이 참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김보금 작가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저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적지는 않아요. 네. 김보금 작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? 네. 네. 부지런히 먹었거든요. 나이를. 아니 나는 88 올림픽 때 잃어버린 내 딸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조금 넘어가는군요. 네,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네. 요새 신입생들이 98년생 이러거든요. 아이고야. 자,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정말 평범했던 일상을 되게 소중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. SNS도 보면 도저히 못 참고 동네에 마스크 쓴 채 산책 나왔어요. 봄이에요. 막 이러면서 막 설레하는 이렇게 포스팅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누렸던 그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가, 맞아요.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또 하루의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또 전해주시겠습니다. 4월의 주제로 저희가 사랑을 골랐는데 어떤 글이 있을까 브런치에 찾아보다 보니까 브런치의 뭐 기획자라든지 마케터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시인분들도 계시거든요.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프로 작가들도 브런치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네, 정말 많으세요. 그래서 또 사랑하면은 시하고 이게 어울리는 주제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이번에는 시인분의 책을 한번 골라오고 또 그거랑 관련된 다른 브런치 글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. 브런치에 이렇게 글 쓰려면 자기 글 보내서 이렇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. 허락, 네. 허락. 네, 뭐 비슷하지만. 제가 그래서 나 안 해요. 떨어질까 봐. 자, 김보금 작가는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줄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랑에 대한 큐레이션 2번째 시간으로 우리 문보영 시인님의 책이랑 그리고 글 한 편을 같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 책을 고른 게 제목이 특이해서 골랐어요. 이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.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잖아요. 사람을 미워하는 다정한 방식. 그래서 어떤 내용의 글일까 궁금해서 이 책을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작가님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을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사실 시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. 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대답을 구하다가 시는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. 꼭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는 거냐고 다시 묻기에 지나치게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고 풀어 설명하고 좀 후회했다.
이런 식의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시인이 쓰신 산문집이라 그런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고 소박한 그런 일상을 쓰고 있으면서도 군데군데 시인만의 사유가 드러나는 그런 시적 문장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특히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네요. 결혼은 선택인데 결혼 앞에 못이라는 능력의 결여를 뜻하는 부사어가 자연스러운 것은 좀 이상하다. 결혼이 마치 사랑의 결말인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들은 우습다. 헤어진 애인들을 보며 운명이 아닌 거였지 같은 말은 왜 하는 것일까? 사랑한 게 운명인 거지. 결혼한 사람들만이 사랑에 성공한 운명적인 인연인 거라고 믿고 싶지 않다. 그러니까 동화의 결말도 좀 바꿔야 한다. 공주와 왕자는 결혼에 성공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. 공주와 왕자는 결혼을 하였고 오래오래 오락가락하며 살았답니다. 후자에 더 신나고 솔직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는다. 문보영 작가님은 이 산문집의 제목에서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다정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도 친구가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면 의뢰하는 위로의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. 뭐 에이 인연이 안 났나 보지, 뭐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게 사실 이미 사랑했던 거에 대한 어떤 존중이 아니었는 건 아니었을지 꼭 결혼을 해야만 운명이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. 그래서 문보영 시인의 이 책을 같이 골랐고 이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의 브런치 글을 또 마침 발견을 했어요. 소글이라는 이름의 작가님이시고 제목이 브런치북의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공교롭게도 문보영 작가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을 말하는 책이고 이 글은 사랑을 어색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는데요. 이분은 그 전에 자기 연애사를 쓰시면서 좀 표현을 하고 솔직하게 하고 그 사람이랑 어떤 진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에 되게 부담이 있고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 있으셨다고 하세요. 근데 그러다가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솔직하고 표현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친구를 만났었다고 합니다. 어쩌다 보니까는 이 친구랑도 이제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냥 괜히 만났다 이런 식의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님은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세요. 사랑을 표현한 만큼 돌려줄 줄 아는 내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지 않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인생은 수월해진다. 불안하지 않게 된다. 사랑을 믿게 된다. 연애가 끝난 후에도 그 믿음과 안정감만은 내 안에 남았다. 관계는 끝났지만 그를 따라했던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내 것이 되었다. 나를 소중하게 여겨준 연인 덕에 소중함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. 아이가 엄마를 따라하듯 연인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서 했다. 그건 사랑이 한 일이었다. 사랑의 힘이었다. 어떻게 보면 아까 문보영 작가님의 글과 이 소글 작가님의 글은 좀 완전하지 않은 사랑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그런 사랑도 사랑의 한 일이 남아있고 사랑의 힘이 했던 일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결혼에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엔 두 사람이 이별을 했더라도 사랑을 했던 그 경험이랑 기억 자체가 어떠한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지 또 어떠한 기억으로서 나에게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지를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보통 을의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는 글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고 싶어서 이번 주는 이렇게 두 개의 글을 골랐습니다.